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기존의 4.5%로 동결을 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2.7%를 비교하면 1.7% 차이가 유지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요점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결국은 연준은 통화량을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준이 승인하면 그 승인 한도 내에서 미국 재무부가 따라 찍게 되는데요. 연준의 두 가지 역할이 고용과 물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고용과 물가가 긍정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조짐이 인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트럼프 내각은 금리를 내려서 채권금리를 좀 다운시키면서 부채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고 저달러로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또 여러 번의 번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신뢰성의 하락, 이런 부분이 이제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이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훼손이 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도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주변의 내각분들하고 연준 뭐 같이 이렇게 쌍두마차로 가지만 자신도 모르는 나가 있는 거죠. 미국도 모르는 미국. 거기서 혼선을 빚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던져는 놨는데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파급 상황,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머스크의 퇴출,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그런 과정에서 5월 9일, 10일 사이에 스위스에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중국 부총리가 이제 회담을 하게 되고, 오늘이나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각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겠다. 세계 지형이 흔들리는. 그래서 어제 동영상에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사실 금을 보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죠. 8,800톤인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67조 달러에서 67조 달러에서 지금은 70조 달러가 아마 넘을 겁니다. 굉장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36조 달러.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 트리플 적자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황이 있는 건데요. 무디스를 비롯한 S&P 그리고 피치 세계 신용 3대 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번 낮춘 적이 있죠. 프랑스도 낮추고 중국도 한 달 전인가 낮췄습니다. 한국은 우려가 된다. 이런 표명을 했죠. 한 단계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이런 표명을 했는데 미국이 디폴트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있었어요. 모라토리움은 채권자들하고 협의해서 줘야 될 채무를 보류하는 겁니다. 디폴트는 못 주겠다고 그냥 소위 만세 부르는 거죠. 미국이 디폴트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자본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은행,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몇 번 언급이 됐어요. 저는 오늘이나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놀랄만한 발표를 하겠다. 혹시 미국 디폴트 선언한다. 미국이 갚아야 될 돈 갚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닌가도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달러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이 있겠죠. 그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인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하는 명분을 갖고 준 기축통화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도 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미국이 소비시장이 뭐 세계 최대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경쟁력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관세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은 뭐예요? 화이자나 모더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것들. 이런 백신이 있잖아요. 그럼 관세의 백신은 뭐냐? 환율이거든요. 환율을 내리고 올리고 평가 절하를 하면 됩니다. 자국 화폐를. 그러면 희석화가 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달러가 저달러가 되고 세계의 타국 화폐 가치는 전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에 대한 또 백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그게 뭐예요? 미국은 제재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러우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에 달러 결제를 하는 스위프트 그 망에서 배제시켰고 무려 18,000가지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 3,000억 달러, 한 3,300억 달러를
동결시켜 놨죠. 자산을. 규제를 할 수 있는 나라 미국,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환율에 가지고 세계 각국이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희석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백신으로 그냥 규제를 하겠다. 지금 뭐 WTO도 완전히 무시하고 세계 각국이 협의한 거 아닙니까? 무역 통상에 대해서 가트 이후에 그거 무시하고 IMF 최대 지원국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려고 하고 단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다음에는 유엔에서 탈퇴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영국 왕실이나 교황 자리도 매매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면 트럼프는 사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왜? 부동산업자라. 살 수 있는 자리면 본인은 영국의 왕실처럼 되고 싶고 교황도 되고 싶은 그런 표현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이너서클, 최측근들이 잘못 보호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패권을 위해서 다각도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일방적인 관세 위주의 정책, 거기에 따르는 환율 대응을 세계 각국이 하고 환율 대응하면 환율을 대응하는 거에 따른 제재나 규제로 또 다른 백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은 블록화되겠죠. 미국과 그 외의 세계. 그러면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35% 차지하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미국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물론 EU나 블릭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릭스, 또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세계 역학 구조가.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백신은 전쟁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인 군사행동. 지금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하마스, 튀르키예도 지금 안 좋죠.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금 핵 보유국 두 곳이 정말 그 비행기 폭격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이 무력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디냐? 대만 해협하고 한반도 뭐 이런 곳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우크라이나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U 27개국 국 중에서 친소 성향 국가 딱 한 곳이죠. 헝가리. EU가 만장일치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집행위원회에서 잘 안 되는 게 헝가리 때문에 그래요. 헝가리가 이 비토권 행사 자주 하니까. 헝가리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폴란드, 뭐 여러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 3국, 핀란드. 그러면 러시아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푸틴과 그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인 전쟁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글쎄요, 뭐 발표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국 자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책을 명확하게 규정은 줬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고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내각과 연준, 또 내각에서도 머스크 라인과 또 베센트 라인, 또 경제자문위원장인 미란 보고서 유명하죠.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지 비서실장하고. 그래서 스위스 회담을 좀 지켜봐야 되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각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근데 통제할 수 있는 걸 넘어서면 준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국익이다. 방어하고 또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지혜가 국익이다. 한 가지 예로 스위스 회담을 서울에서 서울 회담을 했다면 전국과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전국이나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그래서 원로들과 많은 또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 소통, 그거 없이 국민 통합이 있을까요? 또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또 여야 관계, 또 행정부와의 관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미래를 담보로 한 지도자와 그 일가, 그 이너서클 몇 명 안 되는 그 집단이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얼마나 희생을 지금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얼마만큼 갚아나가야 돼요, 국민들이.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고 설명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이 희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납득 가는 이유, 설명.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은 그거에 대한 납득 가는 설명을 했을 때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세대 교체돼야 됩니다. 진보는 막연한 피해자 마인드라든가 상대 진영의 분열에 따른 반사이, 이런 걸로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그게 과연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까요? 장악 능력, 수권 능력, 정책과 또 외교 안보, 국방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 있는 정책,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수행 능력을 말씀하시고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양비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적도 없고. 왜? 한다고 해서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 같은 유튜브를 누가 이렇게 많이 볼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민족과 결애라고 하는 바탕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민족의 어르신인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셨다면 지금의 상황,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 사회 상황, 국민들의 상황을 보고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차원에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 위주로 얘기가 많이 이렇게 좀 집중은 되죠. 구독수 안 늘어나는 거 뭐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그나마 그래도 저도 63년에 태어나서 부모님 세대 보고 또 다음 세대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제 작은 목소리를 이렇게 담고 나가는 겁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보면 미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가슴이 찡하죠. 저는 4남 2녀의 막내인데 한 10년 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만 계신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철이 들어서 참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산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그냥 괴로운 거죠 뭐. 제 자신 자체가 괴롭고 답답하고 좀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과 중심을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유튜브 하기도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나 사회가 어려울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한 자욱을 담기는 것도 작은 개인이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계시면 전화하시거나 같이 식사라도 하시고, 오늘 하루에도 온 가족 화목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